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오늘은 상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리 상담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 상담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심리 상담자는 앞과 뒤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표정을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얼굴이죠. 그리고 뒤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동시에 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 앞에서 하는 기능과 뒤에서 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앞에서 일어나는 기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의 앞모습은요,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상담자는요, 가장 편안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약간은 바보스러운 느낌. 하지만 바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옆집 아줌마 같은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상담자가 내담자가 다가가기 편안한 모습,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심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편안한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꾸미는 거, 외적으로 꾸미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깔끔한 필요는 있죠. 단정하고 깔끔해야 되지만 너무 현란한 치장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한 외적인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 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 상담자의 언어입니다. 말이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구어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너무 전문적이고 아카데믹한 용어, 그리고 문어체를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편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죠. 말을 쉽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을 애써서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기는 법이에요. 쉬운 말 쓰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일수록 심리 상담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편안한 언어를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상한 내담자만 받게 돼 있어요. 고상한 내담자가 뭘까요? 심리 상담 학도. 그런 경우는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 세상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편안한 사람, 다가가기 쉬운 사람으로서의 심리 상담자가 되려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표정에는 감정이 묻어나죠. 그래서 표정과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너무 인위적이고 과장된 그러한 어색한 반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교과서적인 반응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특히 상담 초심자인 경우에는 이런 공감 대화를 하려고 어떤 타이밍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공감을 애써서 주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색해져요. 말은 맞는데 듣는 사람은 닭살 돋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세요. 너무 교과서적으로 공감 반응을 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오버 액션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다. 자연스러운 게. 세 번째, 판단을 유보하라. 그리고 경청하라. 경청하려면 판단을 유보해야겠죠.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다 있겠지만은 상담 장면에서는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 이러한 신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상담 장면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들을 수가 있어요. 케이스를. 그런데 거기서 놀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담자가 더 놀래요.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했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 놀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문화의 감수성에 예민해야 돼요. 문화 감수성이.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리 상담을 하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현장에서 심리 상담을 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항상 약점이 뭐냐면 자꾸 뭔가 어려워져요, 말이.
이 보편적인 상식 수준을 감을 못 잡습니다. 아카데믹한 물 안에서만 놀다 보면 일반인들의 언어와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나름대로 전문가이신 분, 그러니까 상담을 좀 오래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도 어떤 일을 경험하셨냐면 젊은 커플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당혹스러워 하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남녀 커플이 고민을 내놨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들이 SM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디스트, 매저키스트. 이 일종의 변태 성욕인데요.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고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변태적인 성욕을 갖고 있는 커플이었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위험한 수준까지 가게 되니까 서로 걱정이 돼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상담자가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당연히 세 번째는 뭐겠어요?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내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한 상담자를 보고 다시는 안 오죠. 얘기 괜히 꺼냈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걸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심리상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상심리 DSM-5죠, 지금은. 공부할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몰랐다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현실 감각은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너무 놀라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담이 실패한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사실 상담 현장에서 일반인들 내담자를 대하다 보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마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죠. 감각이 없죠. 열려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상담하잖아요. 교육 분석이라고 해서. 그건 굉장히 고상한 상담이에요. 준비된 내담자거든요. 준비된 내담자예요. 상담 배우려고 상담 받는데 그거 굉장히 안전한 상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겪는 문제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것은 실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변호사들이나 그 형사분들이 나와서 소개해주는 사건, 사연들. 거의 거기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한 가치관이 열려있지 않다면 현장에서 예상치 않은 그러한 사연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상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심리 상담자는 좀 그런 프로를 봐야 돼요. 이것은 실화다 같은 걸 좀 보셔야 돼요. 그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상한 내담자들, 안전한 내담자들만 만나서는 일반인들 현장에 일촉즉발의 일반인들 상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적절한 자기 공개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적절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적절하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는 절대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상담자는 그냥 내담자가 얘기를 하기만 하면 자기 경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감이 아니라 같이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가 상담을 받는 건지 상담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죠. 둘 다 피해야 됩니다. 둘 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있죠. 나의 실패담, 나의 경험담, 나의 약점, 그리고 여전히 떠안고 있는 나의 문제들. 상담자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도 사람이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을 때, 매우 조심스러울 때, 그럴 때는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먼저 상담자 자신이 자기 공개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담자의 마음이 열리고 상담자를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흐름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데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저는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방면으로 이제 이 상담자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뒤가 있어요. 뒷모습. 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끊임없이 분석하는 뇌가 작동을 해야 돼요. 대안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돼야 됩니다. 편안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내담자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깊이 경청을 하면서 동시에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색해집니다. 얘기를 잘 듣긴 하는데 아무런 분석을 하질 못해요. 그럼 그냥 끝도 없이 얘기 듣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넋두리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겠죠.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상담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가, 이거 판단하면서 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쳐줘야 될 때도 있어요.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분석하는 뇌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심리 상담자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예리한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매우 스마트해야 돼요. 경청을 하면서, 내담자의 말을 경청을 하면서 이것을 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담자가 말하지 않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그냥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담자를 도울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자까지 찾아와서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자신이 없는 문제겠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자신이 없고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들고 올 경우에 심리 상담자를 찾아옵니다. 돈까지 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나올까요?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거를 쉽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거나 그 사람은 상담 쇼핑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담 쇼퍼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문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자마자 앉아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지 않는 얘기가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가족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럼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적절한 시기에. 근데 질문을 했더니 피해가요. 다른 화제로 전환을 시키거나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침묵에 빠지거나 그러면 그 지점이 사실은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경청을 하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편안한 사람으로서 내담자를 대하면서 경청을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요, 어떤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면요, 이 상담자로서 한면으로는 편안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편안한 사람이지만 그냥 편안한 아저씨로 끝나는 것은 상담자가 아니에요. 상담자는 심리 상담자로서의 권위의 옷을 입고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편한 사람이어서 좋지만 한면으로는 전문가로서의 반응을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로서의 반응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그 이야기 속에서 내 문제를 짚어주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은 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못한다. 잘 듣기는 하는데 그러면 내담자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 상담자로서 어떤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느냐?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확신에 찬 표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판단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애매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확신에 찬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이라는 제가 단서를 달게요. 내담자로서는 그러한 확신에 찬 상담자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더 내담자로서는 상담자에게 더 많은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진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이 표현만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때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내담자에게 훨씬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또 초심자인 경우엔 더더군다나 이러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책임지기가 싫고 책임지기가 두려워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찬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심리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 내담자는 더 그러한 상담자의 모습에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상담자로서는 자꾸 일종의 합리화하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그냥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인본주의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모든 문제의 답은 내담자 안에 있어. 답은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야. 나는 지시적인 상담을 하지 않아. 이렇게 일종의 이것이 자기 합리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반인들을 대하는 상담을 할 때는 매우 많은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상담자는 앞과 뒤가 다르다. 다르다고 했는데 기능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의 기능, 뒤에서의 기능. 앞에서의 기능은 충분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편안한 사람. 뒤에서의 기능은 문제를 초점화시키고 그리고 대안을 생성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기능.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작동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충분히 훈련된 상담자는 호수에 떠다니는 백조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아주 우아하고 편안하게 호수를 거니는데 밑에서는 물장구를 열심히 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잘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만 좋아도 안 되고 매너도 좋아야 됩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요. 사람 태도가 좋아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씨 좋은, 잘 들어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될 때 얘기하겠지만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상담자, 이러한 심리 상담자가 되려면 원칙은 있지만 적용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빨리 감을 잡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또 상담 실패가 된다. 원칙을 폐기하고 들어가도 상담 실패가 된다. 원칙은 있다. 하지만 적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많은 사례를 통한 수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빨라도 내담자는 숨고 도망가고, 너무 느려도 내담자는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감을 잡고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직면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시기,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상담자의 예술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잘 들으면서 동시에 내담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호소 문제만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호소 문제를 넘어서 진짜 문제를 건드려주고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구분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 역시도 심리상담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상담자의 뇌는 앞과 뒤가 다르다는 제목으로 심리상담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상담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 저의 콘텐츠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심리맨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